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용신법. 정화는 신약하면 간목이죠. 신약하면은 간목이 진신이다. 진신은 간목이고, 신강하면은 경금을 본다. 그래서 정화일관들이 경금을 보게 될 경우에 천간으로 경금을 보게 될 경우에 되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죠. 경제적인 활동을 엄청 왕성하게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정화유중 내성소융. 그렇죠? 그러니까 정화는 부드럽지만 금을 보면 그 극제하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화는 약하면 간목을 진신으로 삼고 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천간으로 경금이 떠 있을 때에는 참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정화가 금이 없으면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금이 없으면은 어, 실업자라고도 하지만은 정화가 물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밤하늘에 떠 있는 뭐 별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은 열이 되니까 뭐 촛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화가 뭐 금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뭐 활동력이 되게 뛰어나지만 정화일관들이 이제 재성, 금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철학자, 사상가, 이런 활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래요. 그러니까 어, 정화일관들이 그런 면이 좀 타 일관보다 좀 강하다. 그러니까 활인업이나 철학, 사상,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 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정화가 이제 그러니까 재성을 많이 보았을 때에는 그 욕심의 크기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화일관들이 금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화일관들이 이제 그 사주에 재성이 없다가 그래서 뭐 종교인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살다가 운에서 재성운을 만나면 그러니까 좀 변질이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룩했던 본인의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재적인 그런 욕구를 취하다 보니까 약간 좀 퇴색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겨나가고 살면은 더 큰 위대한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나 뭐 이런 세상의 등불, 그러니까 만인을 이렇게 훤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지만은 솔직히 이제 재성이 없는 재성이 운에서 또 오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자, 포울 이효 합임 이충이다. 그러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을목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을목이 이제 인성이니까 엄마가 되는데,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금이 많을 때에는 그러니까 을목일간 특히 간목보다는 을목일간이 금이 많을 때에는 좀 어쨌든 금극목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힘들게 살죠. 그러니까 병도 많고 잔병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금을 그러니까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금이 금극목을 하는 부분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정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식신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신제사라는 명이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이죠. 식신제사라는 명이 귀가 있다.
그래서 아래 같은 이제 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에 천간으로 신금 편관이 떴는데 사유궁국에 신금이 떴으니 얼마나 저 금이 편관이 강하겠어요. 을목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화식신을 보아서 저 편관 7살 신금이 금극목을 을목을 치는 것을 정화가 막아주고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이 임수는 기토를 보면은 또 기토탁임을 하잖아요. 그죠? 기토탁임을 한다. 기토탁임을 하는데 정화가 있으면 오히려 정의만목해서 목극토를 해준다. 그래서 토의 해를 막아준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수와 합이미충이 임수와 합을 하면 그 절개가 있다. 뭐 목이 되어 토에 타김시켜주는 부분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 사주는 이렇죠. 뭐 기축생 정축월의 임오일간인데, 그러니까 기토가 임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 부분이 좀 많을 텐데 그 중간에 정화가 정임한목을 하여 기토가 임수를 타김시켜주는 것을 좀 막아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왕이 불열, 쇠이 불궁. 그러니까 음일간 같은 경우는 뭐 정화뿐만 아니라 뭐 개수일간이나 뭐 기토, 을목일간들 같은 경우는 왕에도 이렇게 그 왕한 티를 많이 안 내죠. 그렇다고 해서 쇠하다고 해서 아주 궁색해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음일간들이 전체적으로 이 생명력이 무척 강하다, 끈기 있다, 끈질기다. 직장 내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건물이 붕괴되어도 거기에서 뭐 붕괴된 지하에서 뭐 건물 안에서 며칠을 더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보통 남자들보다는 또 여자가 더 그런 부분이 더 강하죠. 생명력이 더 강하고 끈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왕해도 강렬하지 않고 쇠해도 너무 궁하지 않는다. 이게 정화든 뭐 병화든, 그러니까 정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에 그러니까 내 근이 있으면 이게 빛이 아니라 열로 보는 거죠. 아주 강한 불이 되는 거고, 뜨거운 불이 되는 거고, 지지에 이제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추는 빛이 되는 거죠. 뭐 가로등불 아니면 별빛 뭐 이런 식으로 등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그런 쓰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어쨌든 내가 빛보다는 이제 열 쪽에 이제 가깝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금이 있으면 금이 또 역할이 저 간목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장작 패듯이 간목을 장작으로 만들듯이 잘 쪼개가지고 정화에 그 불쏘시개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화 불길이 더 세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금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 경금이 있으면 그 벽갑인정으로 불꽃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생명력도 당연히 강하고 똑똑하고
격으로도 좀 높게 쳐주는 그런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보기와 같이 그러니까 신자의 임수 뜨고 해수 있고 그러면은 천간으로 경금 떴으니 금수가 왕하잖아요. 이런 왕한 금수 사이에서 저 간목만 있어도 저 정화는 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장하천금 첩첩격이다 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장하천금 첩첩격이다. 그러니까 화가 강하고 그러니까 화도 강하고 금이 있으면 부귀격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연월에 그러니까 연월에 재성이죠. 정편제가 혼잡이 되어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이 금을 이제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회적 자리잖아요. 연월이면은 국가사회 자리. 내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시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을경합으로 가져오죠. 그죠? 또 지지에서도 역시 이 유금을 이렇게 사유 이런 식으로 내 쪽으로 다 끌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에 나가면은 돈이 막 벌려요. 이런 사주들은 그죠. 나도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통 다 모든 것이 다 아이템으로 보이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손을 댄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돈이 또 벌려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패 없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그런 쪽에 가깝다. 자, 여유정모, 가추, 가동이다. 그래서 정화는 쇠가람 불이기 때문에 가을에 간목을 보면 부귀격이다. 그래서 어쨌든 정화의 진신은 간목이다라고 염두를 해두시고 또한 경금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좀 활동력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월에 이렇게 정화 입장에서 간목을 보았을 때 이러면 뭐 겨울이든 뭐 가을이든 그러니까 정화 입장으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내 삶에 있어서 크게 운의 부침을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국에서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 사주 원국에 짜여져 있으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자, 임묘진월에 신강하면은 경금임수 당연하죠. 그러니까 목생화를 받기 때문에 내가 신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신약하면은 당연히 간목이 되겠고 간목 옆에 경금이든 아니면 지지로 신금이든 이런 금이 있어야 좋다. 반대로 뭐 목이 많다. 목국을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인묘진원은 목이 국을 이루며 천간을 뜨면은 인성이 과하다. 이럴 경우에는 금으로 재파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인묘진월에 토가 많다. 그러면은 봄에 그러니까 화생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설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극설교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아니죠. 극설교가는 아니고 어쨌든 토가 많다라고 하면은 인성으로 그리고 인성을 생해주는 관성운이 좋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오미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왕한 계절이잖아요. 노광의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 그러니까 조우로서 임수 그리고 임수를 생해주는 경금이는 신금이 좋고 신유술월 같은 경우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의 정화는 제격, 재성으로 약할 수 있다. 제격이 될 가능성도 높고, 재를 보았더니 어쨌든 내가 돈을 벌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에 대한 사전 조사나 공부가 없이 돈이 한순간에 벌리진 않기 때문에 저 인성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인성적인 그런 그 성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운에서 인성이 와줘야 된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신유술월은 인성인 간목, 경금은 당연히 거의 신유술월이니까 있겠죠. 그죠? 어쨌든 6월과 수월에 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면 을목이라도 쓸 수 있는 거죠. 을목이라도 쓰는데, 이 을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척척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을목이 바짝 말라 있어야 되는 거죠. 고초, 마른 풀로 인등격이다. 고초 인등격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된다. 그러니까 불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고초 인등격이 되는 조건이 거의 이제 밤 시간이어야 되죠. 그죠? 고초 인등격은 밤 시간에 되는데, 보통 이 고초 인등격인 분들이 이제 밤 시간일 경우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뭐 밤에 이제 뭐 고초를 떼서 뭐 그 불꽃이 이제 튀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밤하늘에 뭐 불꽃놀이 하는 그런 사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꽃놀이가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게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초 인등격인 분들이 극히 드물게 격이 좀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희소성 있게 잘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미모를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그런 미모를 겸비한 그런 분들이 있죠. 또한 고초 인등격이 귀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남 미녀 많고 귀티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런 조건이 되면은 보기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보았을 때. 그러니까 해자축월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성과 비겁을 봐야 되겠죠. 인성과 비겁을 봐야 된다. 인월의 정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쨌든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정화는 신강의 조건이 좀 쉽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목이 있으면은 그렇죠. 경금이 벽갑 인정을 해줘야 더욱 불길이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인호 화국에 병화 떴죠. 사화 녹이 있죠. 오화 왕지, 녹지 이렇게 있죠. 이 정화가 되게 강합니다. 인월에. 그래서 이제 재관을 용신으로 본다. 해수가 용신. 이 용신이 있는데 사해충이 있다 보니까 이 연월일시 말년이잖아요. 말년에 용신을 충하는 현상이 있어서 조금 고생이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용신을 충하게 되는 거는 좀 안 좋죠. 어쨌든 뭐 젊은 시기에도 이런 뭐 4년, 세운에서 4년이 오게 되면은 이 용신을 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비가 생기고 그렇겠지만은 말년으로 갈수록 더 그런 그 기운의 세기가 더 많이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주도 어쨌든 이렇게 인미, 미중에서 정화가 떴죠. 인목 있죠. 인성이 이렇게 중중한데
이 사주가 또 정임 한목이라는 그런 가상의 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정임 한목격이냐 그렇다고 해서 정임 화목격이 안 된다. 왜냐면은 경금이 있기 때문에 금극목을 해서 화목격은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주가 약하냐 강하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약하냐 강하냐, 하나 둘 셋, 뭐 모그 미토는 좀 그래요. 하나 반이죠. 정화가 있으니까. 그죠? 둘인데 어쨌든 내 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미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좀 약하진 않고, 나의 이 임수 자체도 나랑 합해서 목을 생산해서 목이 나와 목 생활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불량인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임묘진의 묘목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렇다 보니 이 사주는 재관을 용신으로 본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인묘의 정화인데 인월의 정화죠. 내가 지지로는 인성 정편인을 깔고 있지만 천간으로는 관성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신금이 금극목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내가 인술에 정하지만은 인술에 무토도 떴다. 설기도 왕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에 해당이 되는 사주가 되겠고, 이 용신을 인성 인목을 용신으로 잡는데, 어쨌든 모군에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계묘 갑진운에 발전을 하였고, 을사년에 형을 받았는데, 내 용신에 대한 글자가 그러니까 인사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원국에 인신충이 있는 상황에서 을사대운에, 그러니까 대운이죠. 을사, 갑진 을사니까 을사대운에 또 세운에서 또 신년이다 뭐든 뭐 유년이든 이런 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묘에 없네요. 그죠? 이 사주는 이렇게만 내 편이고, 어디구나, 여기도 있고요. 나머지는 금인데, 이 금극목을 하죠.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주에 또 묘유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살하는 그런 사주에도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사주가 재생살하는 사주가 참 일생 살아가기에 좀 힘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생살한다라고 하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주었는데 내 남자한테 다 주었죠. 그러니까 돈도 주고 재성으로 관성을 살렸다. 그러니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다 했지만은 어쨌든 저 관성인 남자는 살로 변해서 나를 치더라. 그래서 재생살하는 사주가 돈 주고 뺨 맞는다라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재생살이,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도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하고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참 삶이 그러니까 녹록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든 또 비슷해요. 남자 사주도 뭐 재생살하는 사주는 그렇죠. 내가 이제 돈을 그러니까 쫓다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내가 몸이 안 좋아지던가 아프든가 아니면은 뭐 또 형이 걸리는 시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재생산하는 사주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어디에 뭐 그 자릿세를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장사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자릿세 한다고 이렇게 돈 줘야 되고 뭐 이런 뭐 지금은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재생산하는 사주가 삶이 그렇게 편치는 않다. 하지만 이제 운에서 이제 극복이 되던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한 뭐 풍수적인 그런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그 보완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어쨌든 다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사주 인월에 간목 떴고 인사형에 여기 미토 있고 나한테는 내가 약하지 않죠. 그죠? 사화는 사축으로 변하더라도 어쨌든 화의 기운을 50% 정도는 가지고 있고 정사는 왕지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내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 평관 개수도 살인 상생이 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개수가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개미, 묘지, 평관도 묘지, 약하면 정관 같은 쓰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개수, 약한 평관을 살려주는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인묘, 여기 묘목 있죠. 묘진에 간목 떴죠. 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죠. 당연히 약하지 않기 때문에 유금으로서 재성으로서 재파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주가 경신 오타네요. 이 경신이겠죠. 글씨가 자 경신 신유운의 원수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주 같은 경우는 인해한목 목이 떴죠. 해미 목국이죠. 이사주도 약하지 않죠. 그죠?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기 때문에 금물용신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금물용신으로 쓰는데 신대원 무신년 기유년에 어쨌든 정권을 잡은 거죠. 그죠? 윤을 잡아서 신대운에 잡아서 거꾸로 가죠. 그러면은 개축, 임자, 신해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천간으로 신대운에 5년 끊어서 본다 하면은 천간으로 신대운이 뜰 때 무신기유년에 이제 섭정을 해야 된 거고 그 다음에 해년에는 인해한목 목을 해줘가지고 나라를 물려줬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정화 입장에서는 병정일주가 지지의 유군과 해수는 천을귀인이 되는 거죠. 천을귀인이 또한 용신이기 때문에 유금용신으로 본다고 하였으니까요. 좋았는데 이 용신에 대한 해수 글자가 인해한목, 해미목국 이런 식으로 용신이 기신으로 바꿔버렸죠.
용신이 기신으로 바뀌어버려서 해년에 나라를 물려주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정화용신법 인월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묘월, 진월 이렇게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공기가 찬 그런 날이에요. 차갑지만은 상쾌하긴 하죠. 청량감이 도는 그런 날들입니다. 요즘 뭐 산이든 들이든 다니면은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기운이기도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예전처럼 다니시지 못하고 집에만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좀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라, 그러니까 이런 병도 금방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